부모가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이집도 많이 만들고 이제 유치원도 많이 만들고 까지는 됐어요. 어린이집 네. 유치원은. 그런데 초등 돌봄이 완전히 절벽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에도 우리가 투자를 모자라게 한 거죠. 거기에 가족 친화 기업. 그래서 이제 일가정 양립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도 투자를 덜 했고. 네. 그러니까 저출산 예산 뭐 300조 쓰고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 300조를 썼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 갔냐라고 많은 부모들이 얘기를 해요. 그 돈을 엉뚱하게 쓴 게 많고. 엉뚱한데 어디다 대표적으로 썼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스마트 뭐 시스템 시티 구축 사업. 스마트 시티. 뭐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지역 아동 센터 뭐 CCTV 설치.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 예산이야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좀 엉뚱하게 그 예산이 부풀려진 것도 있고. 근데 그것들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엉뚱하게 부풀려진 예산까지 다 합쳐도 우리가 쓴 게 없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OECD에서 집계하는 국내 총생산 대비 가족복지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보통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국가가 투자한 규모로 봐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OECD에서도 이제 OECD 평균 이하고 OECD 평균이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1.67%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나마 2018년에 아동수당 도입해서 그게 좀 올라왔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OECD 평균 이하고 그것도 이제 하위권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은 네. 300조가 적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돈이 제대로 못 갔다는 말씀인가요? 자, 300조가 적기도 하고 네. 그 돈이 제대로 가지도 못했고 300조의 실체를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군요. 그리고 300조의 실체 300조 중에 네.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한 150조 썼다. 그럼 절반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거품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150조 썼다 그러는데 그게 1차, 2차, 3차 기본계획이면 15년이잖아요. 1년에 네. 10조 쓴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제 규모에서 아이 낳고 쓰는데 10조 정도 써놓고서 많이 썼냐? 10조라면 큰 돈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OECD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 가족복지 지출 비율. 그래서 이제 이 잣대로 보니까 이게 우리가 썼던 150조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네. 저도 뭐 세세한 정책을 보면 뭐 네. 예를 들어 출산 장려금, 네. 출산 지원금, 그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주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나서 뭐 몇 개월까지 계속 또 돈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이를 키울 때는 사실 푼돈으로 여겨지는 돈의 액수밖에 안 돼요. 뭐 몇십만 원, 많아야 100만 원. 근데 이 돈으로 아이 키우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국 물가에서는. 네. 이런 원인 때문에 지원금이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원금을 늘리는 것도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비용의 문제도 있고 삶의 만족도 문제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두 마리 토끼를 사실은 잡아야 되는 거죠. 잡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잡느냐? 네.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용의 문제보다는 이제 경력의 문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의 문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줄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기존에 지금 뭐 이제 첫 만남 이용권, 그다음에 뭐 부모급여, 그다음에 아동수당, 아동 양육수당 이렇게 도입된 정책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유지를 하면서 중산층 여성들이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중산층 부모들이 네.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그다음에 가족 친화 기업의 확대 이걸 해야 되는 거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용 지원이 그 출산 그 결정 동기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비용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데 단 전제는 저소득층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그 이제 교육 비용, 돌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정도 수준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봉학교, 예, 그 이제 독일에서 하고 있는 전일제 학교 뭐 이런 것들인데 네. 이제 오후에 돌봄뿐만 아니라 교육,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이제 초등 오후
교육 플러스 돌봄의 융합 서비스. 이제 이게 확대가 돼서 그래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특히 이제 초등학교를 거치면서 먹는 것도 양질의 식사를 하고 또 양질의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래서 교육 돌봄의 융합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단순히 현금만 늘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